잡어한테 맞춰서 밥이 계속 크게 들어가도 터치를 맞추는 데까지는 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윗바늘로 목내림을 시키고 먹이용으로 도달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목줄을 짧게 줘서 휘둘리지 않도록 잡어들 때문에 타나에 빨리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땅 때리면 끝나거든. 빨간 눈 근처에서 들어오면 더 좋은데. 목내림이 완성되고 입질이 들어오면 이 공식이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처럼. 목줄이 줄어드니까 위로 삥삥 밀어 올리는 이게 제 이미지였는데 휘둘림은 어떻게 없죠. 될지는 해봐야 돼. 목줄은 20에서 40, 20에서 42, 20cm 정도의 단차를 보통 줍니다. 활성이 떨어지면 25, 30까지 주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작은 고기들 위주로 공략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단차를 벌릴 필요는 없어요. 찌는 올라운드 화이트 튜브, 목줄 짧으면 안 되는데. 내려가 줘야 돼요. 저게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휘둘리는 거에 돼요. 먹이용이 이제 꾸역꾸역 저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잡어도 많고 휘둘리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먹이용의 무게를 살짝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집어제를 조금 더 무겁고 넉넉하게 가야 이렇게 고전하는 게 좀 덜해요. 밥이 부드럽고 점도가 많으면 휘둘릴 수 있는데 수분이 많으면 더더욱 그렇죠. 목내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어제가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네. 세트는 어려운 게 저런 상황에서 적절한 배합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잘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기 도달해야 돼요. 지금 도달. 방금 저거나 아니에요. 입질이 나오려면 어느 순간 정점에서 이렇게 멈춰주고 땅 때려야 돼요. 근데 아래 위로 막 까불다가 저렇게 하는 경우들은 잔챙이이거나 잡어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대류가 조금씩 반대로 흘러가면서 앵글에서 잔선이 안 남는다. 더 키워야 되네. 먹이는 걸 생각하면 원이 안 휘둘려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키워야지. 입질이 나오도록 키워야지. 난리죠. 저게 어느 순간 이게 정점에 딱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어제를 더 무겁고 확산이 되게 해야 되는데 먹이용이 휘둘리니까 제가 지금 먹이용을 좀 큰 사이즈로 키워 봤어요.
아주 작은 걸로 하면 휘둘려서 안 되고 해서 대신에 이제 저렇게 키울 때는 윗바늘에 압력을 줄여야 되겠죠. 목줄을 또 변경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목줄이 45에 60이죠. 짧아도 휘둘렸는데 왜 목줄을 오히려 45에 60으로 갈까요? 목줄을 짧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지막 새들이를 한다고 하고 있다 보면 잡어나 시어들이 글루텐을 가지고 놀아버려서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예 일반적인 노멀하게 하고 공략을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찌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나지막 새질이를 해도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나지막 새질이가 아니라 오화 새질이, 즉 목내림 도중에 나오는 입질을 공략하는 한방향 낚시라고도 부르죠. 4.2. 그걸 하려고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목내림 중에는 쿡쿡거리는 게 나오는데, 목내림이 다 되고 나서부터는 까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지막 새질이를 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낙하 중에 입질을 보는 게 나은데요. 그러려면 튜브톱 대신 솔리드로 톱이 긴 형태가 낫지요. 속꼬줄이 레드가 속고용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찌의 디자인은 오화새용, 초칭용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뭐 속고에도 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속꼬줄이 레드는 감도가 굉장히 좋은 찌입니다. 톱이 긴 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높죠. 아까 사용하고 있던 튜브톱이랑 거의 같은 부력의 찌를 꽂았고, 목줄은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리고 일반 양단고에서 할 수 있는 목줄 15cm 단차의 목줄로 길게 늘렸는데, 휘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양단고로 해서 낙하 중에 먹이면요, 오히려 먹일 수 있게 됩니다. 공기를 빼지 않고 젖은 손가락으로 돌리면 부드러움이 더해지면서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태의 떡밥이 됩니다. 공기를 쭉쭉 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풀림이 있어야 내려가요.
잡어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풀림이 없으면 채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낚시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잡어는 움직였는데 붕어는 안 움직이는 거. 자, 편납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조각 편납을 하나 잘라 넣어서 맞춰 봅시다. (11) 눈금이니까 7 눈금에 맞춰줘. 오아세로 세트 안 먹음. 찌만 세트로 정지 상태를 했는데 안 먹이만 먹으니까. 휘둘리고. 매겨보면요, 낙하 중에 반응이 오는 게 있고 낙하 중에는 안 먹고 되돌림 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 구별해내야 돼요. 지금은 되돌림을 봐도 좋은 입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낙하 중에 먹이려고 하는데, 낙하 중에 먹이려면 낙하 중에 터치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풀림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저 찌가 예쁘게 내려갑니다. 쉽게 안 내려가고, 그죠? 이러면 다음 투척에서 압력을 살짝 더 주든지 사이즈를 살짝 더 키우든지를 해야 됩니다. 희나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되네. 떡밥은 대류가 들어오는 쪽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흐르더라도 일정한 구간 안에서 떡밥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스타트 할 때를 보세요. 쿡 하고 스타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브레이크 걸렸고, 건드림 내려올수록 강해지죠. 그럼 타나에 붕어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마지막에 주죽 들어갔으면 제일 좋아하는 방어 입질. 저런 형태의 입질에 많이 당했죠. 말고. 아까 세트를 하겠다고 목줄을 짧게 세비는 가져간 바닥에서 것은 한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20에서 30 정도 띄운 상태. 좋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지금 바닥에서 한 2, 30 정도 띄운, 떨궈 넣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 바람은 불어도 찌가 자리 잡고부터는 별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떨궈 넣기만 구사하면 타나 압축은 충분히 가능해요. 추측했어요. 이 선택이 맞으면 좋겠네. 여기서 들어온 입질이 베스트예요. 지금 밀어 올렸다 들어오는 거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런 형태, 이건 별로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마지막에 풀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기서 풀려지면 그게 입질로 바로 팍 연결될 텐데, 그 구간에서 입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먹는 사이즈가 안 된 채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밀려 올라가는 거죠. 풀림을 더 살리고 저 구간에서 먹는 사이즈가 돼 줘야 돼요. 손물을 살짝 쳐서 밥달기에서 더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쿡 하는 게 지금 방금 콕 했어요. 지금도 쓱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되면 못 뚫고 내려가요. 쿡. 방금 전 입질.
손이 안 나가네. 저거는 챔질하면 달려요. 67 달리죠. 고기는 작지만 분명하게 구별돼서 달리죠. 이 상황을 계속 꾸준히 가면 아마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밥에 벌써 점도가 많은데 제가 지금 한다 그러면 저렇게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저게 지금 막상 밥 달기를 할 때 부드럽다고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좋아졌어요. 저렇게 주죽 이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못 내려가잖아. 이걸 통과해서 내려가야 돼요. 자, 우아지를 한번 뚫고 내려보자. 밥 사이즈 키웠죠. 아까 밥을 벽에다가 이렇게 문질렀던 이유는 점도를 더 내고 밥 사이즈를 키워서 강제로 고기를 밑으로 다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몇 번 던지면 위에 흥분해 있던 애들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안정을 시켜 놓고 다시 맞춰 잡겠다는 거죠. 되나 한번 볼게요. 저도 시간이 좀 지난 거라서 한 달 돼서 가물가물해요. 쭉쭉 내려가죠. 이걸 몇 번 해줘야 돼요. 이게 겨우 내려가. 우아즈리를 경험할 때 용감하게 밥 사이즈를 키워서 깊게 몇 번만 해주면 내려갑니다. 밥 사이즈 보세요.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떡밥의 종류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 이 밥은 감자에 바닐라 글루텐 소량 들어가요. 지금은 저렇게 안 쓰죠. 저 때는 활성이 그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쓴 거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꿀꿀 내려가죠. 바람에 넘어가고. 저것도 보세요. 목내림 다 안 되잖아. 그러면 더 만지거나 밥 달기를 더 잘하거나 해야 돼요. 목내림 안 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입질이 안 나오죠. 회수해야 돼요. 밥이 계속 크죠. 저거는 줄건드림입니다. 가져가는 거는 저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쿡 이렇게 2단 3단으로 나올 때는 가져가는 거고, 저기 쭉 가져가는 거는 줄건드림입니다. 자, 지금 휘둘리니까 제가 수분을 더 추가하고 아예 저기다가 척을 뿌려버려요.
그러면 비중이 늘어나면서 단단해지죠. 그러면 손물을 쳐서 터치는 아까랑 비슷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떡밥을 하나 더 댑니다. 시간은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100 소량만큼 50 5간 100에 척 50이죠. 조금만 쓸 거니까요. 그리고 바닐라 글루텐 25 150 25죠. 물은 얼마나 하나 볼까요? 200 완전히 묽죠. 조금 두고 봐야 돼요. 바닐라 글루텐도 들어갔어요. 척도 물을 1.3 정도로 맞추거든요. 저는 1시간 1시간 남았어요. 좀 전에 사용하던 떡밥을 약간만 줄였습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제법 안정이 조금 됐다 싶기 때문에. 그리고 잡어가 조금 빠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다시 만든다고 공백에. 그러면 약간 줄은 사이즈를 넣어서 중간에 그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앵글 벗어나 버렸네요. 그래도 찍어 보이네. 입질 보이네. 예, 아직은 얘들이네요. 점도와 비중 맞추기가 어렵네. 그래도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손을 적셔서 손등으로 균일하게만 눌러줍니다. 한두 번.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분이 고르게 쫙 먹으면서 점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납니다. 조금 더 깊게. 멘붕이 오네, 멘붕이. 잘 안 되면 뭐 멘붕 올 수 있죠. 이 쿡쿡쿡 하면서 내려오네. 그렇지. 이러면 달리는 거야. 쿡.
쿡쿡 이런 식으로. 만약 이 상황에서 먹이용 글루텐을 계속 고집하거나 짧은 목줄을 굉장히 가지고 어렵습니다. 되돌림을 보려고 했다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목줄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먹이용 글루텐도 아니잖아요. 근데 낙하 중에는 경계심을 뛰어넘어서 가져가는 애들이 나와요. 오아세냐 나지마 세질이냐를 잘 보고 읽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방 쿡쿡 2단으로 했죠. 연타로 달리잖아요. 오, 오. 이래서 선택이 무서운 겁니다. 상황을 읽어서 선택한다는 자체가. 그러지도 않은데. 이게 오늘 제일 큰 놈이야? 개중 조금 더 크죠. 낙하중 입질 참 다이나믹하고 좋잖아요. 그죠? 재밌네. 한참을 고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단단한 터치라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 부드럽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었던 오늘 거예요. 좋네. 좋았어요. 요번에는 사이즈가 늦게 만들어졌는데 깊은 구간에서 또 나오잖아요. 3년타죠. 붙었어요. 붙어. 우와, 이거 힘 좋대 얘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리죠. 힘 엄청 좋네. 훨씬 건강한 애들이 아까보다 고기도 그죠? 아, 좋네. 제대로 흰나리들이 딱딱 나오고 사이즈도 이제 7치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연타가 나오고, 채비를 바꿨고 연타가 나오고, 목줄이 바뀌었죠. 그죠? 찌를 바꾸면서 나오고. 낚시 기법 자체를 바꿔버렸죠.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찾은 거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찾은. 막 쫓아 내려옵니다. 입질이 한 눈금이 넘죠. 지금 입지로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그죠? 주룩 그러면서 가져가는 것만 챔질하면 되니까 대신 저게 어렵죠. 부질없어. 낙하 속도를 와, 다이나믹하네.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목내림을 시키는 게 필요하죠. 톱이 굉장히 가는데도 목내림 쉽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물 속에서 만나는 다이나믹. 고기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움으로가 아니라 사이즈. 굉장히 다이나믹한 낚시가 됐어요. 안 챘어요. 저거는 미끄러지 들어가서. 근데 고기가 가져갔으면 쭉 가버릴 수 있어요. 작은 녀석이 아까 거기서 가져간 거죠. 작지도 않네. 지가 쎄.
터치가 맞으면 저렇게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제법 발생합니다. 그렇게 안 나오도 고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낚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대응.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그런 거죠. 아까 만들어 놓은 밥 있죠. 물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요. 보세요. 많지 않아. 딱 좋아요. 오히려 제가 몇 바퀴 더 돌리잖아. 약간의 점도가 있는 시토리 보소 정도. 일단 풀림이 없으면 안 내려갑니다. 잡어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풀림을 만들어야 돼요. 점도를 준다는 게 풀림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돌리면서도 누르지 않죠. 밥달기 할 때도 많이 안 만집니다. 형태만 잡아주면 되니까요. 저쪽을 왜 자꾸 쳐다보는지. 손 빨리 닦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조그만한 고기들. 아무래요. 예? 아무래요. 작은 고기들 나오면. 낚시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 여기 보면 크게 무는데. 오늘은 고기가 작습니다. 저거. 사람들은 큰 거 잡힌 것만 기억하죠, 보통. 네, 저 지금처럼 저렇게 구역구역 내려가 줘야 돼요. 대류가 반대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사라지죠. 대류와 표면의 바람 방향이 반대가 되면 좀 부드럽네. 척을 좀 뿌려도 될 것 같은데. 포지션이 조금 좀 더 어렵죠. 단단하고 잡어가 있으니까 척을 살짝 더 뿌려도 될 것 같아. 더 만지는 것보다는 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부드러운 밥이 입자가 계속 찌그러지는데 저걸 더 만지면 풀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척을 뿌리면 유지력이 좋아지면서도 오래 서 있어. 풀림은 그대로. 풀림을 살리면 입질이 나와요. 저걸 조금만 더 하고 쓰고 봅시다. 가루를 더 할 때는 남아있는 떡밥의 양을 고려해서 더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0cc 정도 되면 적은 한 25 정도 지금 제일 작은 걸로 한 컵을 넣었죠.
놀래라. 낚시하면 뭐가 계속 부시럭거립니다. 척을 살짝 더한 입자는 그대로 두고 무게만 더한 떡밥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만약에 낚시를 더하면 블렌딩 자체를 척을 조금 추가한 블렌딩을 하면 낚시가 더 쉬워지겠죠. 시토리 보소. 촉촉하고 부슬부슬한 형태. 다 왔네 이제. 터치 맞추니까 바로 나오죠. 이래서 터치가 무서운 거예요. 삽켰나? 뭐 이래만. 터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게 뭐 어디에나 다 되는 그런 터치는 아니고요. 내려가는 거 한번 보세요. 동동거림이 있는지 없는지. 위로 밀어 올리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었죠. 자, 지금도 약간의 커도 안 되네. 그게 있어요. 야 진짜 여러분들. 커도 안 되고 부드러워도 안 되고. 잡어와 그 붕어 공존하면서 밀도가 빽빽하면 하나씩 뛰기 시작하네. 저 큰 떡밥이 풀림이 없을 때는 받치는 거예요. 공기만 약간만 더 빼주고 5바퀴 정도만 더 돌렸어요. 지금쯤 저렇게 내려와야 돼. 내려가면서 쫓아와요. 야야야야야. 이번에는 조금 성급했어요. 확연하게 깊게 가져가는 쿡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어그 진짜. 겨울이라도 잡어가 많으면 단단하게. 밥달기는 센터를 잡는 게 생명입니다. 센터가 잘 잡히고 줄을 가르는 각도가 맞으면 자동으로 잘 달리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운 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풀림이 살아있되 너무 단단하지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 활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부드러운 밥을 가기보다는 적당한 터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야 이게 풀림이 딱 부족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네. 풀림이 부족하면 바로 이렇게 오죠. 참붕어, 피라미 갈견이가. 붕어가 나오면 잡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 붕어가 주도권을 가질 때
붕어 공격적으로 나오면 잡어가 살짝 물러섰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떡밥이 맛이 없어 보이면 붕어들이 흥미를 잃거든요. 그때 잡어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맛있어야죠. 건드림이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계속 내려가 줘야 돼요. 건드림 자체가 다르죠. 붕어가 달릴 때는 슥슥슥 하는 움직임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런 건드림이 아니고 쪼는 듯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붕어한테는 흥미를 끌지 못했다는 거죠. 사이즈는 다 똑같네. 지금은 7치가 주종을 이루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거보다 고기가 더 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대어인 중요한 거예요. 건 저기서 뭐 느닷없이 뭐 30 많이 넘는 만지지 애들을 않는 잡겠다고 아무리 뻗땡겨 본들 모밥에서 점도를 충분히 내놓고 낚시를 할 때는 밥을 딸 때는 만지지 않고 큰 고기가 있는 곳에서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되고요. 큰 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큰 고기가 있는 곳에 다들 가시죠. 끌고 내려가네. 안 풀리면 달고 내려가네. 그러면 지금 풀림이 할 없으면 때보다 끌고 내려가죠. 겉면만 딱 하고 센터만 잡고 통과가냐 통과. 스피디하게. 글루텐이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는 떡밥은 굉장히 섬세하게 만져야 됩니다. 경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자 약간의 점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풀리기 시작하니까 쭉쭉 내려가 주죠. 이번에는 과했어요. 그리고 붕어가 끌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방금은. 그러면 지금 보세요. 벌써 잡어가 나오죠. 이건 풀림이 좀 부족한 상태로 끌고 내려간 거라서 다음 투척에서는 사이즈는 유지하되 풀림은 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떡밥은 조금만 저렇게 잘못 만지면 줄끼리 들러붙기 때문에 줄을 한 번씩 그 젖은 손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 지저분한 거 닦아줘야 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들러붙지?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공기가 빠져가지고 물도 깨끗한 걸로 갈아줘야 되고요. 소꼬찌리 레드가 이럴 때 굉장히 괜찮습니다. 쿡 했습니다. 3눈금 정도에서 콱 찍어주면 베스트예요. 여기는. 지났죠. 거기를.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힘이 크죠. 이게 건드림을 보면 어느 구간에서 입질이 나올 거라는 거를 거의 다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을 지났다. 그거는 풀림이 약간 부족해서 힘이 크게 남아서 입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풀림을 더 살려야 되겠죠. 찌를 보면서 이걸 다 읽어내야 됩니다. 출발할 때 쿡 하는 거 보고 쿡 했죠. 한두 눈금 내려가서 쿡 했죠. 이러면 깊은 데서 나와요. 자꾸. 한두 눈금 내려가서 쿡이 아니고 정점에서 쿡 해준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두 점도가 눈금 많이 정도 내려가다가 쿡 하죠. 이러면 점도 나오면 안 되는데요. 종착 지점이 늦다는 거예요. 단단함을 더 해야 되는데. 힘이 커요. 손물을 쳐도 돼요. 지금은.
근데 감자는 손물 친다고 바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알맹이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자는 공기를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쿡 하나 보세요. 스타트 할 때 높은 데서 해야 돼요. 지금 빨간 거 여기서 가볍게 했는데 조금 약했어요. 방금 보세요. 빨간 데서 해주면 달려요. 근데 저게 빨간 데서 하지 않고 두 눈금 더 내려오면 안 돼요. 뭐야 수레냐? 야, 이 수레가 아닌데도 그렇게 꼬르박냐? 이게 뭐 입질은 느닷없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느닷없이 나오지 않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가격이. 지금 손으로 딱 그 엄지로 눌렀는 저 압력을 더 줄여서 넣어야 돼. 지금 출발할 때 보세요. 심심하게 내려왔어요. 그래도 여기서 멈춰줘서 힘이 풀리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린 거예요. 위에서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걸리고 내려왔는데 중간에서 한번 제대로 걸리면서 저기서 먹는 구간을 벌었던 거예요. 요거보다 더 베스트는 출발할 때 쿡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발할 때 쿡 이것만 만들어내고 목내림을 시켜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재밌네 진짜. 재밌죠. 메커니즘을 이렇게 구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여기서 쿡 해야 돼요. 한번 자 했죠. 위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버텨주죠. 여기서 침몰하지 않고. 자 근데 이번에는 풀림이 약했어요. 그만큼이 모자라네. 야, 풀림이 부족하니까 끊기고 내려갔죠.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데 약하게 표현됐어요. 그만큼이 모자라네. 그만큼이. 자 이번에도 풀림을 더 살려주고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팍팍 만질 수가 없고 지금 이 점도에서 내가 아는 터치 출발할 때 사이즈만 맞춰야 돼. 빨간 데서 쿡 했죠. 멈췄죠. 이러면 먹는 입질 나와요. 이번에 약했어요. 저기 노란 구간에서 먹는 입질 나왔어야 되는데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밥이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지막에 남아야 될 힘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쪼물락거렸다는 거죠.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풀림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풀림을 더 늘려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미묘한 차이가 정업이 되고 헛방이 되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목내림만 되면 팍 먹어주는 데서는 열심히 낚시하고 지금 이런 곳에서는 안 하고 집에 가거든. 지금 보세요. 힘이 과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이 밥이 경시변화로 선을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연속으로 계속 달리던 고기가 지금 안 달리기 시작한 게 2번이잖아요. 끝까지 해보죠. 밥은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기다 물을 확 뿌리면 좀 낫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 쿡 이걸 잘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죠. 이제 쿡 조금 늦어요. 자꾸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잠겨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깊은 구간에서 입질이 나왔죠. 지금도 한 3눈금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출발이 늦으면 앞발이. 입질도 늦다. 와, 상황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글루텐 세트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의외로 목줄을 길게 한 오아세 양단고죠. 감자 글루텐.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먹일 수 있었어요. 물론 출발할 때 건드림 쿡 하는 이 위치가 높을수록 먹이기가 쉬웠고 그 위치가 깊을수록 헛방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출발할 때 쿡 하는 위치가 높도록 밥을 만들어 주는 게 능사죠. 현장에서 연습 잘 해보시고 이걸 구현해서 재미있는 메커니즘으로 낚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